자, 18번. 야, 다른 회사로 이직한답니다. 그냥 한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직책을 수락했고 이 회사를 곧 떠날 것이고 인수인계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하겠다라는 소리고. 자, 그래서 문장 구조들은 그냥 막 대충 쳐다보시면 되겠고. 자, 뭐 중요한 구문들이 혹시 뭐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가주어, 진주어 정도가 눈에 보이고, 명사 뒷자리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뭐 쉬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별로 어려운 바는 없고 am confident, be confident, that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동사랑 형용사를 합쳐서 한 개의 동사 취급을 하면 다시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진다라는 사실도 뭐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help A with B 정도가 눈에 보인다. help A with B는 A가 B 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이죠. 뭐 별반 어려울 바가 없어 보입니다. 18번은 그래서 이렇게 통과. 19번. 안나 이 새끼가 물에 퐁 빠져 있었는데, 물에 빠졌는데 그냥 빠진 게 아니고 뭐 무슨 쪼가리에 매달고 있었는데, 이 새끼가 이 매달린 쪼가리에 보니까 매달려 있던 구명구에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 밑에 보니까 뭐가 비냐 하면은 물고기, 상어 이런 새끼들이 막 나를 잡아 처음으로 올라오더라 라는 소리죠. 그래서 엄청 쫄았겠지. 이제 곧 잡아 먹히겠구나 싶었는데 저번에 저쪽에 보니까 어선 한 척이 다가와가지고 나를 마침내 구조해 주었다라는 소리잖아. 아이고 죽다 살았네 라는 뜻이잖아. 뭐 별로 볼 게 없잖아요. 민서가 이런 거 안 봐도 된다, 시험 안 나온다. 내일 그 천진데 말라고 이런 문제를 내겠노? 그렇지 않겠나? 암만 너가 학교가 경상이라도 그렇지 설마 이런 걸 시험에 내겠나? 그래서 안도감이 퍼져나가겠지.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 설마 이런 거를 순서 문제로 내겠냐고. 고3 문제짜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겠냐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문법 부분 말고는 이거를 볼 의미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토리는 조선말 한 번만 쓱 읽어주시면 되고, 뭔 스토리인지. 그래서 안나 딱 나오는 순간 아, 이 새끼 물 빠졌다가 죽다 살았네 그런 내용이 있구나 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봐야 되는 거는, 안 봐도 되지만 굳이 봐야 되는 거는 뭐겠냐고. 어법 문제를 제외하고는 볼 게 없다는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법 문제 한번 살펴보자면, 뭐를 어법 문제로 내겠노 라고 했을 때, 명사 뒷자리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려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지 된다. hold on에서 on이 전치사가 아니고 이거는 부사다. 그러면 hold on, 꼭 붙잡다라는 뜻이다. 꼭 붙잡다. 뭐를 붙잡아? 어디에 매달려 있다가 돼야 되니까 야가 전치사죠. 그래서 빠져 있는 애가 요 전치사란 말이야. 그래서 요 to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명사 한 개에 주어 동사가 바로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건 일단 끊었잖아요. 그 다음에 데스얼부드는 뭐냐고. 동사 바로 앞자리에 주어가 빠져 있잖아. 그러면 야도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여 앞에 명사가 없다고 이거를 미친 듯이 이거를 what이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고. 뒤에 불완전하고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what 아닙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지 마시고 해석을 해보면 이 what이라는 애가 아니고 이 that는 레키지를 수식하고 있고 안나 헬드 온 투도 당연히 레키지를 수식하고 있다고. 그래서 선행사 한 개에 관계사절이 두 개가 붙어 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 안나 헬드 온 투 뒤에 있는 요 that이라고. 요 that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시험에 내갖고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어법 문제에 1번 쌤이 답 찍지 마라 했잖아. 어법 문제는 1번이 답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답일 확률보다는 답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어떡하란 말이야. 웬만하면은 여기에 that은 그냥 맞는 거라고 1번 답 찍지 마라.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거를 what이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다라는 거요. 요거만 조심해 주란 말이요. 자, 그 다음에
Now that there was light, 이제 빛이 있기 때문에 now that은 뜻이 뭐라고? Because라고. 그래서 빛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she looked through it and down into the water라고 되어 있는데 look through, look down이라고 되어 있다. 그거를 통과해서 보았고 물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She wished she hadn't. 그러지 말았기를. didn't가 맞나 hadn't가 맞나 이미 받는 거기 때문에 hadn't가 맞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어법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hadn't가 맞다라는 것이고 스파이가 원래 뜻이 뭔데 명사로서 스파이잖아. 그런데 스파이 했다는 말은 스파이가 하는 새끼가 하는 짓이 뭐요? 염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는 염탐했다라는 뜻이라고. 염탐이 뭔데 몰래 조용히 째려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째려보았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다크 쉐이프를 염탐하였다. 그러면 이때 이 스파이는 결국 C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C 뒤에 O가 오씨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what could they be? 쟤네가 뭐겠노? 피시겠나? 상어겠나? 그 다음에 쫄았다. her blood running cold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 자리가 누구 자리라고? 분사 구문 자리라고. 그래서 ing가 필요한 자리라고. 그래서 스트렝스의 마지막 쪼가리가 were draining away. 드레인, 물 빠지다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팔에서, 상체에서. 그녀는 알지 못했다. how much longer, 얼마나 더 오랫동안 she가 hang on, 붙잡고 매달려 있을 수 있는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글랜스 업이, 글랜스도 힐끗보다 쳐다보고서 믿을 수 없다. 지가 뭘 쳐다봤는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 곧 죽겠구나 싶었던 마지막의 순간에 피싱 보트가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돼 있다. S는 V다. 오를이 없지만 어프로치는 자동사로서 다가오다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어프로치트가 아니고 어프로치잉이 맞다. After being in the water for 3years, 3시간 동안 물 속에 짱 박혀 있다가 그 여자가 남을 구출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구출되겠지. When she got on the boat. 자, 그래서 무엇이 sense of relief가 퍼져나가는 것을 필이 무슨 동사라서 지각동사라서 스프레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19번 문제는 오늘 보고 안 봐도 되는 문제인데 진짜 안 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요거 한 개만 딱 기억해 놓자. 어느 놈인데요? 여기요,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19번에서는 시험 치기 직전에 요거 한 개만 딱 쳐다봐 주세요. 누구? that가 맞아요? what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해석 안 하고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 없고 what이네. 제발 이지랄병 좀 하지 마라. 어법은 그래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고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쌤이라고 다 같은 쌤이냐? 을라 가르치는 쌤이 있고 어른들 가르치는 쌤이 있다. 그러면 어른들을 가르치는 쌤은 생각을 해보자고. 배우는 학생이 지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어른들이 말 듣겠냐고. 말 들어 묵지를 않을 거잖아. 아들도 요즘 말 안 듣는데 어른들 언놈이 지금 말 듣겠냐 말이야. 그러면 아들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는 뭘 해야지 되냐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이래라 저래라 자꾸 시키 싸우면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해석을 들어가 보시면 성인 학습자는 학생이 다 큰 어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내 거는 알아서 할 건데요.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고 그런 욕구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와 자율성이 주어져야지 된다는 말이야. 다 큰 어른들을 상태로 몇 쪽 피라 밑줄 쳐라 이 새끼 밑줄 안 치네 뒤질래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어째야 되는데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강단 위의 현자라는 뜻은 뭔데 내가 제일 똑똑한 놈이니까 너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라는 말이야.
그래서 강단 위에 현자라는 말은 이 구역에서는 내가 제일 똑똑한 놈이거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말 들으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진다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옆에서의 안내자 역할을 하라 이 말이야. 교사의 역할은 옆에서의 안내자 역할이라고. 그래서 시키면 시키더라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뭐 자꾸 대들면 안 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학습의 촉진자이자 성취와 학업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멘토 역할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뭔데? 촉진자, 코치 또는 멘토 역할을 한다. 그러면 뒤에 거는 그냥 막 대충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자, 요것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나와 있는 애는 없다. 주요 구문들 한번 살펴보면 첫째 줄에서 by definition이라는 말은 정의에 따라서라는 말인데 그래서 말 뜻 그대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단어의 정의에 따라서라는 말은 뭐라고? 말 뜻 그대로. 그러면 말 그대로를 나타내니까 한 단어로 쓰면 리테랄리 이렇게 바꾸어서 쓰실 수 있을 거고 어덜트 러너들은 셀프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명사 오브 ing 이거 무슨 구조라 그랬죠? 어떤 명사 오브 ing 동격이잖아요. 그래서 뭐뭐의가 아니고 뭐뭐하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be in charge of가 합쳐서 뭐시기라고? be in charge of 뭐뭐를 책임지다. 뭐뭐를 담당하다. be responsible for.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라는 자아 개념도 가지고 있고 남한테 보이는 겁니까? 남을 보는 겁니까? 그래서 여겨지고 취급되기라는 뜻이죠. 동사 A as B인데 A가 지금 빠져있죠? 그래서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earning.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여겨질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성인 학습자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못하나 소리 들으면 엄청 개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좀 내한테 맡겨놔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이다. as such, 그래서 이렇게 러너들은 need to give가 아니고 need to be given. be given. 한 놈이 주면 한 놈 뭐 한다고? 받는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받아야 한다. 뭐를? freedom and autonomy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라고 돼 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내용상 알아두자. freedom and autonomy 이게 핵심 키워드다. 이걸 대놓고 시험 문제로 물어보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색칠한 게 해놓자. 논의 뭐 하겠노? 시험에는 안 나와. 하지만 내용 파악을 위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다. 자, to be proactive라고 돼 있다. 이거는 의휘 문제로 알아놓자. proactive 뜻이 뭐라고? 주도적인이라고 돼 있죠. 단어 뜻을 알아야지 된다. 주도적이니까 당연히 능동적인, 적극적인 이런 말로 바꿔서 쓸 수 있죠. 포지티브로 바꿔도 되죠. That contribute to their educational experience. 점점점 돼 있고 필요 없고. Rather than perform role of sage in the stage라고 돼 있다. sage on the stage가 뜻이 뭐라고? sage on the stage. 스테이지가 무대. 그러면 가르치는 무대니까 우리는 연단, 강단. 위에 세이지는 더 와이즈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현명한 사람, 최고 잘난 사람이야. 아는 게 제일 많은 사람. 무대 위에서 아는 게 제일 많은 사람. 그래서 현명한 자, 스승. 절대 복종해야 할 대상.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세이지 온 더 스테이지가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뭐라고 쓸래? 세이지 온 더 스테이지는 뭐를 의미합니까?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어라. 절대 복종. 절대자, 폭군입니다. 얼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유치원 쌤은, 어린이집 쌤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세요. 먹으라 하면 먹고, 자라 하면 자고, 놀아라 하면 노세요. 펴라 하면 펴고. 이게 되잖아. 그게 뭐라고? Sage on the stage라고. 자, 그런데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인데 뭐뭇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하죠. 자, 그래서 이 인스트럭터의 역할은 가이드 on the side,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가이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여행 가서 우리가 유럽 단체 여행을 갖다 칩시다. 그러면 안내인 말 안 듣고 개기면 불이익은 생길 수 있으나 그렇다고 내 말 안 들었다고 두드려 맞고 그러진 않잖아요. 손바닥 내 이런 소리를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 촉진하는 사람의 역할 또는 코치나 멘토의 역할을 합시다. 이게 전부 다죠. 하고 싶은 말.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석을 쭉 해주시면 되는데 좀 어려운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뭐 페다고지 이런 말이 나오고 세이지는 아까 봤고 오토노미 아까 봤던 단어고 그래서 뭐 조금 어려운 단어들 몇 개 나오니까 혼자서 해석을 해보시면 충분하다. 뭐 밑에서는 시험에 낼 만한 부분이 그렇게 뭐 많지 아니하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됩니까? 넘어갑니다. 스톱. 넘어가기 전에 스톱. A 땡땡 B 땡땡 C 땡땡 D 땡땡 한 줄로 요점 정리해 보세요. 이 글을 임의대로 여러분들 멋대로 쌤이 답을 정해주지 않겠습니다. 멋대로 4개의 단락으로 나눈다면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A번에는 한 줄로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B 단락에는 한 줄로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C, D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를 적어봅니다. 나중에 검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적어봅니다. 지금 말고 요 적을 시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1번. 풀어서 맞은 사람 손 들어봐요. 21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요. 그냥 대충 찍어서 맞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이해가 된다 손 들어봐요. 아직 잘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나는 안 읽어봤다 손 들어봐요. 나는 손이 없다 손 들어봐요. 이런 시부럴 놈들. 손 없는 새끼들 뭐예요 도대체. 앞발이요? 인식이 구성이라는 것은 구성이 뭐죠? 구성. 자, perception is a construction. 자, 건설 공사를 co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성이라는 조선말을 쳐다보고 이해가 안 된 친구들 본문 다시 살펴봅니다. that perception이 아니고 perception은 construction이다 라는 말은 이렇게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은 건설공사다 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건설공사는 뭔데? 일단 설계도 짜고, 맞죠? 설계도 짜갖고 그 다음에 재료를 갖다 모아갖고 요리조리 쌓아가지고 땜빵하고 쌓아 넣고 찔러 넣고 뺄 거 빼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구성이잖아요. 맞아요? 한눈에 쫙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겁니까? 계획에 맞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라고. 우리는 딱 보면 바로 알아차리는 게 있고 딱 보면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 그거를 뭐라 한다고? 구성이라 한다고. 컨스트럭션, 건설공사라 한다고. 야, 우리가 무슨 뽀로로 친구 용룡이도 아니고 통통인지 용룡인지 새끼 마법봉 한 개 들고 아파트야 생겨라 짠 하면 막 아파트가 쫙 생깁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파트가 생기려고 하면 일단 뭐 모형도 조감도 길이 넣고 뭐 5만 평면도 다 그린 다음에 레미콘 부르고 뭐 인부 불러서 뭐 세우고 해야 되잖아. 그게 인식이다라는 말입니다. 인식은 딱 보면 바로 알아차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이해 잘 됩니까? 그래서 인식이 구성이다라는 것은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적 투입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요게 이해가 잘 됩니까? 나는 보면은 그냥 바로 저게 시계구나, 저거 에어컨이구나, 지금 춥구나, 밖에 나가면 뒤지게 덥구나. 이거 바로 알아차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옛날에 추운 데서 살아봤으니까 이 정도 갖고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고, 옛날에 더워 죽겠는 동네에서만 살다가 이 정도에 오면 아이고 추운데 왜 코트를 안 주노, 이불도 빨리 덮으러, 이래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는 덥고 춥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각, 청각 같은 감각적 투입에 대한 사람의 인식도 구성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도 마찬가지로 구성입니다. 처음 본 새끼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지 됩니까? 가서 좁혀야 됩니까? 아니면 안녕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쌩까고 무시해야지 됩니까? 이전의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 사는 제품, 이런 것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정보와 결합해서 구성이라는 말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건설공사니까 이전의 정보가 일단 필요하고, 그래서 설계도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투입해서, 그래서 실제로 건설 공사를 해서, 그래서 인식이라는 결과물이 생긴다라는 말이다. 자, 그러면 사회적 인식이나 감각적 인식 둘 다 인식은 구성이다. 설계도가 필요하고 건설 공사를 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 자, 그리하여 이제 예시원 와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 이 와인 이야기에 나오는 사례는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죠? 3,000원짜리 와인하고 8만원짜리 와인하고 8천만원짜리 와인을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은 딱 모으면 상표 띄고 뭐 어느 게 제일 맛있겠노? 몰라. 지 취향대로 느끼겠지. 그런데 상표를 다 붙여주면, 가격표를 다 붙여주면 어느 게 제일 맛있다고 느끼겠노? 비싼 게 맛있다라고 느낀다. 까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조건을 숨긴 상태로는 맛에 대한 평가, 가격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거나 아예 없거나 저거 멋대로 평가를 하지만, 가격에 따라서 가격 라벨이 붙으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노? 당연히 비싼 게 좋아요라는 상관관계가 있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와인 이야기가 있잖아. 그럼 그 전에 봤던 게 뭔데? 인식이 구성이다. 구성은 뭐가 필요하다고? 이전 정보 더하기 새로운 정보. 그러면 인식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전에 먹어봤으니까 가격이 얼마짜리니까 라는 이전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내려서 살펴보시면 진짜 필요한 내용이 요쯤에서 등장하지요. 이는 피험자들이 가격이 더 비싼 와인이 좋은 와인을 것이라고 의식적으로 믿어서 그런 것 때문은 아니었고, 그러면 요걸 묻으면 안 되고, 의식적인 수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해석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그죠?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요것도 약간은 영향을 끼치는데 더 큰 것은 어디에 있노라고 하니까, 진짜로 뇌 활동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의 문제였던가, 즉 의식적인 수준에서만 문제였던가, 요것도 약간은 영향이 있지만 그거 말고 이게 더 큰 영향을 끼치더라 라는 소리다. 그래서 뭔 소리냐고? 다시 보자. 그 영상은 뇌 영상, 뇌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니까 고가의 와인, 비싼 와인이라고 믿는 것을 마시는 게 싸구려 와인을 마시는 것보다 만족감을 담당하는 미각 중추를 실제로 더 활성화했다. 아, 이게 비싼 거구나. 의식이 생기면 대가리 속에 뇌 중추가 활동을 진짜로 하더라 라는 말이다. 그래서 생물학적 결과로, 그래서 우리는 뭐 플라시보 효과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플라시보가 아니다. 그래서 미각은 감각 신호의 산물일 수도 있고, 요것도 맞는데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심리적 요인에도 좌우된다. 심리가 바뀌면 뇌 활동 자체가 바뀐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의 가격을 맛보는 것이다. 요렇게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얘들아, 갈라 빨리 가. 떠들지 말고.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올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는 뭐 어려운 문제고 쉬운 문제고 됐고, 시험에 뭐 나오는지를 아는 게 목표잖아.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원래 문제가 제일 중요했다. 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였잖아요. 그죠? 요걸 그대로 빈칸 문제로 시험에 낼 수 있다. 그러면 요 마지막 줄은 외아노시아지 되지. 당연히 외아노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 똑같은 수준의 문제를 똑같이 또 한 번 낼 수도 있다. perception은 construction이다 라는 것도 시험에 낼 수 있는데, 이걸 빈칸 문제로 낼 것 같지는 않다. 빈칸 문제로 낼 것 같지는 않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함축 의미가 무엇입니까? 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를 뭘로 찾아라고 했습니까?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요만큼을 그대로 써주셔야지 됩니다. 어느 부분의 밑줄을 그어놓고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를 물어도 결국은 주제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만큼을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해석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상품에 인지된 가치 또는 가격은 영향을 끼칩니다. 주관적인 경험에 라고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잘 하실 수 있겠니? 민서 이거 쓸 수 있겠어? 요만큼을 해석해서 적을 수 있겠냐라는 말이다. 자, 그래서 perception은 construction이다 라는 말은 not just but also입니다. 그래서 not only but also에서 but은 요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요거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그래서 감각적 입력 신호에 대한 인식에만 사실인 것이 아니고 소셜 퍼셉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그래서 구성을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요? 컨스트럭션, 건설 공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정보가 있어야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다.
설계도가 있어야 도면 보고 공사해서 아파트가 생기는 거랑 똑같이 요렇게로 이해를 좀 잘 해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your perception of the people you meet, 당신이 먹는 푸드, 그 다음에 당신이 구입하는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다. 자, 우리가 이걸 순서 문제로 혹시라도 살펴보아야 한다면 요쯤에서 대충 한 개를 끊어 놓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요까지 대충 한번 끊어보고 그 다음에 대충 한 요만큼을 끊어보고 그죠? 자, 요 정도로 대충 한번 끊어놓고 자, A, B, C, D 단락을 한 줄로 요점 정리를 해보자면 A는, B는, C는, D는 요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줄로 써주시면 어떤 순서대로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기가 쉽습니다. 계속해서 가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인식은 구성이다라는 것은 개인의 감각 입력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인식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길게 적으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와인 이야기는 중요합니까? 라벨 있으면 비싼 게 맛있고 라벨 없으면 뭐 저거 멋대로이다. 대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 단락 전체의 줄거리가 대충 그런 내용이잖아요. 라벨 있으면 가격 라벨이 있으면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라벨 없으면 저거 멋대로 알아서 대충 판단한다라는 소리잖아. 자, 그러면 자 뒤에 나오면 that wasn't because 그것은 서브젝트들이 의식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높은 가격을 가진 와인이 더 좋은 와인이다 라고 믿어서 그래서 whatever opinion they had 자기가 가진 그 무슨 의견이든 하여튼 그것을 여기서 어법 문제로는 whatever opinion이 나옵니다. 그것에 맞게 바꾸었다. 나는 처음부터 비싼 게 좋아요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거봐 내 말이 맞지. 그 다음에 나는 사실은 이게 싸구려가 더 맛있었지만 저게 더 비싸네. 그러면 저게 무조건 더 맛있지. 아까는 내가 맛을 착각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선택했건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 정도의 내용이고 자, or rather 아니면 다시 말해서 그것은 just conscious 레벨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실제로 뇌파가 달라졌다라는 소리가 나오죠. 그럼 실제로 뇌파가 달라졌다라는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다.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고 요 뒤에 것만 한번 살펴봅니다. 이 피실험자들이 와인을 맛볼 때에 연구자들이 이미지 촬영을 했다. 무엇을? 뇌 활동을. 그리고 그 이미지 영상이 보여주었다. 자, drinking what they believe was 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있다. 이 동사 앞에 주어는 그래서 주어가 빠졌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at이 필요하다. 어법 문제로서 what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싼 와인이라고 걔네가 믿었던 것을 마시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센터 오브 테이스트 맛 중추를 활성화시켰다. 뭐 그딴 소리가 줄줄이 나와 있고 그것은 플라시보 효과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로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을 따로 떼어냅니다. 요만큼을 따로 떼어내면 요만큼만 떼어내겠죠. 마지막 문장 이거는 쓸데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떼어내어서 위에 있는 문장을 다 살펴보고 요걸 요약문 문제로 40번 문제로
바꿔서 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자, 여기에는 센소리 시그널 사이콜로지컬 팩토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쨍 마지막 문장에는 센서리랑 사이콜로지컬이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순서 문제, 주제 문제, 그 다음에 어법 문제, 요약문 문제 이렇게로 바꿔서 낼 수 있다. 자, 잠 깨라. 잠 깨시고 어깨 쭉 펴시고 자, 지금부터 색칠 공부 시간인데 색칠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 이미 놓친 거는 영상 녹화 중이니까 나중에 잘 보시고 언제 올릴지는 잘 모르니까 열심히 쪼아주시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2번 다중언어 사용자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고 반응한다라는 건데 줄거리 스토리가 뭐였습니까? 이거는 그 중에 제일 쉬운 문제였는데요. 왜 다중언어를 씁니까? 지 살던 나라를 버리고 떠나서 딴 나라에 정착을 했잖아요. 조선 땅에 살다가 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사는 놈은 조선에서 살았던 기억이 더 좋았으면 미국이 더 힘들면 어떻겠습니까? 조선말을 쓰는 것이 그리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아니야? 근데 조선에서 핍박받던 노비가 미국 가서 미국 군대 뭐 육군 대령이 돼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무슨 드라마 같은데 뭐 아이가? 그 맞잖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가가 조선말을 쓰면 옛날 생각 핍박받던 노비 생각밖에 더 나겠냐고. 그러면 뭔 생각이 들겠어? 당연히 옛날 거는 나빠요, 지금 게 좋아요,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면 다중언어 사용자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는데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가 옛날에 무슨 일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조선 출신의 미국인은 코리안 아메리칸은 코리안을 쓸 때가 더 편하냐 아니면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쓰는 게 더 편하냐 어느 게 더 좋아요? 몰라요. 옛날에 겪었던 사건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 하고 싶은 말이다. 자, 그래서 살펴봅니다. 다중언어 사용자는 A 언어와 B 언어를 사용할 때 1번 언어가 좋아요, 2번 언어가 좋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꽤 다르게 느낍니다. 영어 쓸 때는 억수로 편하던 놈이 조선말을 쓸 때는 억수로 기분이 꿀꿀해집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를 의미한다고? 나는 조선을 잊어버리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자, 다음에 악담이나 금기어에 당황할 가능성은 모국어나 제2외국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느낀다고 말할 뿐만 아니다. 신체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감정에 이끌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1번 언어가 좋아요, 2번 언어가 좋아요? 몰라요. 사람 따라 달라요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제2외국어가 무엇을 박해로부터의 탈출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조선 노비가 탈출해가지고 미국에서 뭐가 되었다면 군인 대령이 되어서 다시 조선에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박해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할 거 아니야. 무조건 미국이 좋은 거 아니야. 그렇다면 모국어는 빈곤과 고난 이런 거 안 좋은 것과 관련이 돼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에서 의사 하다가 갑자기 딸내미 교육시킨다고 미국 가서 청소부 하는 아저씨는 좋겠냐고. 강남 땅 팔아가지고 미국 갔디만 한다는 짓이 세탁소나 하고 청소부나 하고 있어. 좋겠냐? 뭐가 좋겠어? 그래서
모국어는 가족, 친구, 부모의 사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러면 뭐라고? 혼재되어 있는 긍정적, 부정적 경험들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팍팍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자. 이해 잘 되나? 자, 그래서 스토리는 모의고사 전체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에 속한다. 이게 이 정도가 쉬운 문제다. 자, 그러면 본문은 어려운 표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 Though it may seem extreme, 그것이 매우 극단적이게 보일지라도 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러니까 이 말은 별로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뒤에 있을 말을 미리 좀 너무 심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라는 의미죠. 필요 없고, 멀티링구알이라는 말은 멀티 더하기 랭귀지 더하기 얼이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여러 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부사들 싹 다 버리고 feel differently, people, event, things에 대해서 좀 다르게 느낍니다. 1번 언어 대 2번 언어를 사용할 때 1번 쓸 때와 2번 쓸 때의 사물에 대해서 다르게 느낍니다. 해석 잘 되죠? 자, 그래서 being ratt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rattle이가 뭔 소리냐면은 뱀이 쇳바닥 날름날름 거리면서 쉐 하는 소리. 그게 rattle입니다. 그래서 그럼 뱀이 샥 하면 우리 뭐 합니까? 쫄겠지. 저 새끼 나를 깨물라 그러네. 그래서 rattle의 원래 뜻은 뱀 혓바닥 소리인데, 그래서 겁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y curse words나 아니면 터부 words에 의해서 rattle 당할 가능성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에 의해서 쫄릴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1번 언어와 2번 언어를 어크로스 하면서가 무슨 뜻일까? 가로지르면서가 무슨 뜻이야? 1번에서 2번 언어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거 절대 쓰면 안 되는데요 라는 낱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쫄 확률이 달라진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speak of multiple language, 다중 언어를 쓰는 사람이나 위에 있던 multilingual이나 뭐가 다르노? 똑같은 놈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반응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체적인 것, 감각적인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신체 반응 또한 당연히 다르고, 마음가짐 자체도 다릅니다. 이 언어 쓸 때와 저 언어 쓸 때. 자, 그래서 exact relationship은, 그래서 요 문장을 살펴봐 주시면 되는데요. 요 문장이 어디쯤 들어갈까요? 자, 이것도 아무렇게나 4개의 단락으로 나눠볼까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for others에서 한번 끊어보시고, 여기서 한번 끊어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대충 한번 끊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글 전체를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밑에 왜 공간이 밑에 이만큼만 남겠어? 공간이 많이 남는 거는 별거 없어.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해 보시라고. A, B, C, D를 한 줄로 요점 정리하면 A에는 뭐가 들어가겠노? 읽어봐라. 다중언어 사용자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르게 느낀다. 잖아. 그 다음에 B 부분에서는 뭐라고 할 건데, 그래서 멀티플 랭귀지 사용자는 신체 반응, 그 다음에 정신 반응, 그 다음에 느낌 반응 싹 다 다르다. 언어가 바뀌면.
그럼 했던 말 한 번 더하기지. 그 다음에 C번이 뭐에 해당하겠노? 그래서 자, 언어와 감정 사이의 정확한 관련성은 사람마다 다르다. 가 나오잖아. 그러면 요 C번 단락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점 정리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자, 세컨드 랭귀지는 두 번째 언어는 어딥니까? 새로 정착한 나라에서 쓰는 말, 즉 영어겠죠. 조선 노비가 미국에 탈출해서 미국 군인이 되었으면, 그지? 그러면 이 세컨드 랭귀지는 좀 더 긍정적인 함축 의미를 수반한다.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입니까? C번은 나빠요에서 좋아요 동네로 이사 갔던 경우에는 제2 외국어는 제2 언어는 좋은 의미를 함축합니다. 맞나? 그러면 뒤에서는 좋아요에서 나빠요로 이사 간 경우에는 제2 언어는 무엇을 함축합니까? 이거보다는 1 언어가 좋아요를 함축합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구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나는 이렇게 적었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한 줄로 요점 정리를 조선말로 적어 보셔야지 내용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 다 하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는 없으니까 C번만 한번 살펴보면, 몇몇 사람들한테 제2 언어는 캐리, 운반합니다가 아니고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함축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 기회, 재정적인 파이낸셜 웰빙이니까 재정적인 안녕, 그리고 persecution, 이게 박해죠. 박해로부터의 탈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 노비하던 놈이 미국 와서 출세했네 소리를 듣는 거잖아. 그게 영어를 쓴다는 거잖아. 자, 반면에 네이티브 랭귀지는 원래 쓰던 조선말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포버티, 하드십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됩니까? 자, 23번. 요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요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그냥 대충 한번 줄거리 읽어보면 그래도 알아먹을 정도는 됩니다. 사회학자 브루크 해링토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과학의 E는 MC 스퀘어라는 것은 최고 잘 나가는 그냥 절대명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인슈타인이가 만든 무슨 상대성 이론 중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 공식이 E는 MC 스퀘어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사회과학에는 그 정도에 해당하는 누구나 들으면 일단 인정하는 그런 멋진 공식이 없겠느냐. 있다고. 그게 뭐냐고? SD는 PD보다 더 크다. SD가 뭔데? 소셜 다이, 소셜 데스. 그 다음에 P는 피지컬 데스. 신체의 죽음하고 사회적 죽음하고 어느 게 더 크냐고? 어느 게 더 크냐고? 소셜 데스가 더 크다. 사회적 죽음이 신체적 죽음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다. 몸이야 죽으면 언제 죽든 죽으면 되지만 사회적으로 쪽팔림을 당하면 우회된다고? 한 놈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서 천년만년 개 쪽팔린다고. 이해가 되냐고. 그게 사회학에서 말하는 공식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우리 정체성에 여기서 요로 넘어가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요로 넘어가는 데가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 이게 이해가 잘 안...
요 문제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봤던 데에서 바로 넘어가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린지 잘 모를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뒤에 거 다 읽어보고 다시 거꾸로 올라오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도 첫 줄에서 다음 문장으로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 읽어보면 뭔가 수가 나겠지라고 해서 계속 읽어보시면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이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애가 도전해 오면 우리가 매우 위협적으로 느끼는 이유이다. 그래서 이 글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요겁니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요걸로 좀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고. 신체적으로 죽는 것은 내만 죽는 것을 말하고, 그런데 나는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집단을 이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은 무조건 좋은 놈이야. 그러면 내 의견에 또는 우리 사회의 의견에 안 맞아 떨어지는 거는 나쁜 놈이야. 무조건 때려 죽일 놈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걔네는 무조건 적이라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사회 편을 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수적이 되는 이유라는 것이지. 집단을 맹신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랑 생각이 다른 애는, 내랑 생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집단과 의견이 다른 애는 우리가 배척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뒤에 읽어보시면 우리는 개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족의 구성원으로서 판단을 한다. 평판 관리라는 것은 다른 모든 걱정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거는 뭔데요? 왜 그렇습니까? 쫓겨나잖아요. 집단에서 평판이 안 좋으면 그 새끼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잖아. 이것은 무조건 죽음을 의미해. 그러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왜 자꾸 사회적인 판단, 뒤에 가면은, 아니, 뒤가 아니죠. 우리 수능 특강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룹 띵크, 집단 사고. 맞아요? 우리는 왜 자꾸 집단 사고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쫓겨나면 우회된다고요? 왕따 당하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전의 세상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에 남아있고 다른 집단에 반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은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우리 편, 남의 편. 남의 편. 우리 편 아닌 애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우리 편을 편들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편에서 안 쫓겨나려고. 암만 내가 생각해도 남의 편이 더 좋아요. 우리 편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을 들 것인가, 남의 편을 들 것인가? 남의 편을 들면 우리 편에서 쫓겨나잖아. 그럼 그건 죽음이라고. 그래, 우리는 무조건 자들도 일리 있어 비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 편 들게 돼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고르게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은 뭡니까? 우리 편 편들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위로 돌아오셔서 자, 주제를 한번 볼까요? Tendency to prefer the group than one identifies wi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랑 똑같다, 동일시하는 집단을 선호하려는 경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편하고 남의 편하고 싸우면 남의 편을 안 들고 우리 편을 듭니까? 도덕적으로 또는 무엇적으로 남이 더 좋아도 우리는 무조건 우리 편 듭니다. 왜? 살아남으려는 경향 때문이죠. 생존 경향 때문입니다. 생존
경향하고 싶은 게 뭐라고? 집단에 속해야지 나는 살아남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해 잘 됩니까? 자, 그래서 본문 한번 살펴보시면 소시올로지스트인 브루크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E는 MC 스퀘어 같은 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SD는 PD보다 세다. 즉 소셜 데스가 누구보다 피지컬 데스보다 더 프라이트닝하다 라는 공식일 것이다. 그래서 왜 사회적 죽음이 무엇보다 신체적 죽음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 성립을 할 수 있느냐? 야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집단에 속하려는 욕구, 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적으세요. 뭐라고 적을 겁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는 집단에 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사회적 죽음은 뭘 의미한다? 집단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건 곧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생존을 위해서는 집단에 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자, 계속해서 살펴봐 주시면 이것은 우리가 디플리 스레튼드하게 느끼는 이유이다. 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이 더 원즈는 기존의 생각이죠.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것들.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들은 당연히 뭡니까? 기존의 사상. 한테 챌린지, 도전한다. 이 의의를 제기한다. 내가 네 자리를 차지하겠다. 너는 꺼져라. 이렇게 됐을 때, 자, 몇몇 아이디어한테 The ones that identify us as members, 우리를 어떤 그룹의 일원이라고 인식하는, 여기는 생각. 자, 그 다음에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우리는 don't reason as individuals. 그래서 개인으로서 reason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요 문장 해석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목주동의 도치구문입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에는 무조건 뭐 찾으라 그랬습니까? 동사부터 먼저 찾으라 그랬잖아요. don't reason을 찾고 주어가 we이고 그 다음에 identify 앞에 대시 나오면 다음 주어 동사까지 앞에 묶어버리면 the ones 이 새끼는 절대로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애가 아니죠. 그래서 야를 먼저 주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문장은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쌤 뭐 하라 그랬습니까? 구조 분석에서 1순위는 동사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don't reason을 찾고 주어를 찾고 그러면 the once는 도대체 뭐를 의미하겠노? 목적어 밖에 되지 않는다. 자, 해석 잘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멤버 오브 트라이브, 트라이브가 부족이죠. 부족의 구성원으로서 더 원즈를, 원즈는 뭐라고요? 아이디어죠. 생각들을 판단한다. 되겠나? 여기서는 A as B 패턴 아니다. 자, 우리는 want to seem trustworthy reputation management는 override라고 되어 있는데 override 뜻이 뭐더라? 이기다, 압도하다. 다른 모든 걱정거리들을 다 압도해버립니다. 그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평판관리가 다른 모든 걱정보다 더 앞섭니다 라는 말은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 남아있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Even our own mortality, 우리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이깁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회에서 혼자 있는 인간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정도이지만 before modern times, 근대 시기 이전 세상에서 혼자 남아 있다는 것은
was a death sentence. 틀림없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시대에는 혼자 짱 박혀 산다고 나 혼자 산다 또 산골에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새끼들 죽는 거 아니잖아. 그냥 좀 살기 힘들 뿐이지. 하지만 어떻다고 근대 이전에는 혼자 사는 놈은 틀림없이 죽는 놈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carry A with B. 자, 그래서 항상 무엇을 들고 다닌다? carry, 운반하다 말고 휴대하다, 갖고 다닌다. innate drive인데 이때 drive는 뜻이 욕구지요. 그룹을 형성하려는, 그리고 그룹에 속하려는, 그 다음에 그룹 속에 남아 있으려는, 그리고 다른 그룹을 반대하려는 욕망을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once you can identify them에서 them이 삐딱하게 생겼습니다. 이때 them은 누굽니까? 우리 편, 남의 편. 당연히 남의 편. 남의 편을 인식하게 되면 you start favoring us. us는 누구? 우리 편. 그래서 우리 편을 편들기 시작한다. so much, 억수로 심하게. 그래서 given a choice. given, 뭐뭐가 주어지면. 무엇이 주어지면? 선택 또는 선택. 이런 결과 또는 저런 결과 사이에 선택이 주어지면, 그래서 기분부터 대얼즈까지를 몽창 묶어서 이 정도 해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That's the one you will pick.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대시 의미하는 것은 뭐입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스토리 정도 알아두시면 시험에 나왔을 때에는 별로 어려운 바가 없습니다. 해석만 꼼꼼하게 해주시고, 변형 문제로 만들었을 때에는 뭐 대단히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 만한 그런 유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시험 범위 중에서는 이 아이는 뭐 중3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모의고사 시험 범위만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난이도 중하에 가까운 내용이다. 쉽게 판단하고 넘어가셔야지 된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뭡니까? 24번에서는 사람이 중요해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사람이 중요해입니다. 나는 내 편 듭니까? 남 편 듭니까?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수천 년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내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은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또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인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할 줄 안다라는 거죠.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 속에 있는 거리나 공간 속에 있는 거리나 똑같이 사람들은 얼마나 떨어져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수천 년 후에 살더라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천 마일은 거리고 수천 년은 시간인데,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건 간에 중요한 거는 뭐란 말입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거리를 비현실적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취급하기 쉽다. 그래서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 내가 버스 타고 내가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공간만 내 세상이고, 물 건너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건너가야 하는 곳은 내랑 상관없는 데잖아. 터키에 지진 났는데, 대만에 지진 나서, 일본에 지진 나서, 쓰나미가 나서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죽었는데 내랑 상관없잖아. 중국 다 죽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해서 웃잖아. 하지만 세상이 우리의 문 앞이나 우리 국가의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서 멈추지 않는다. 나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내 자식은 어쩌노? 애서 끝나나? 내 자식은 자식을 낳지 않겠나? 그러면 가들은 웃잖아.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 이런 생각들이 상식이고 사회는 노인들이 그 그늘에 결코 앉지 못할 나무를 심을 때 성장한다. 무슨 말이야? 나무가 다 클락하면은 노인이 살아있는 동안 클 리가 없다고. 다 크는데 몇십 년, 몇백 년 걸리는 나무라고. 그러면 그 노인이 살아서 그 그늘에 앉아보겠냐고. 그 전에 죽겠지. 그러면 이 노인은 그 나무를 심을 의미가 뭐가 있노? 지가 앉지도 못할 건데.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무를 심을 때에 라는 말은 뭐죠? 자기는 혜택을 못 보더라도 후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크게 성장합니다. 라는 말이나 이 말이나 앞에 있는 거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지. 자, 그래서 또 다른 예시 방사성 폐기물을 버릴 때 아무데나 버리면 어떠노? 어차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은 없는데 내랑 상관없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기후변화 오염, 기후변화가 앞만 바뀌어봐라. 내 죽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거든. 그러면 내만 살면 그만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 공원, 다리, 학교, 프로젝트, 뭐 그림, 전통, 언어 그거 뭐 필요하노? 내랑 상관없잖아. 그래도 왜 보호하냐고. 그래서 이거는 예시 3, 예시 2, 예시 1 이런 뭐 읽어봐야 되나? 꼭 읽어봐야 되나? 혼자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해석을 해볼까요? 다시 올라오면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앞만 멀리 떨어져 있던, 공간적으로 앞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현재와 미래 둘 다 내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이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쭉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장들만 살펴볼게요. 시간 속의 거리는 공간 속의 거리와 같다. 사람이 중요하다. 억수로 멀리 떨어져서 살아도 사람이 중요하다. 걔네들이 몇천 년을 떨어져서 살아도. 시간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두 사례에서 mistake A for B, 이거 중요하죠? mistake A for B 뜻이 A를 B로 착각하다. 그래서 distance를 unreality로 착각하기가 쉽다. 또 treat A as B.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착각하기가 쉽다. 내 눈에 비고 내가 발걸음 닿을 수 있는 곳만이 세상이다. 그거 아니다. 그러나 월드가 내가 다다를 수 있는 한계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neither does it stop. 뭐뭐 또한 마찬가지이다. neither does it stop이라고 돼 있네.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서 끝나는 것 또한 아니다. 어법 문제로서 neither does it 요 정도 한 개 살펴보시고, 이 생각들은 상식이다. 그래서 내 죽더라도 세상은 계속 이어진다. 한 유명 속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성장합니다. 엄청 성장합니다. 어떨 때에? 올드맨이 나무를 심을 때에. 그런데 어법 문제로 under whose라고 돼 있죠.
under whose shade they will never sit. 자, 왜? 자, 이 걔네들은 누굽니까? 노인들이죠. 노인들. 올드맨이죠. 자, 노인들이 결코 앉지 못할 어디에? 그 그늘 아래에. 앞에 있는 명사의 뒷명사 아래에.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 앉지 못할 나무를 심을 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여기에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여기에 의미하는 바는 뭐죠? 자기가 이익을 보지 못할 행동, 당장 이익을 보지 못할 행동을 다음 세대를 위해, 후손을 위해서 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쉬운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이에 대한 뭐 예시가 계속 이어집니다. 라디오 액티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similarly 뒤에 뭐가 나오고. 자, 그래서 similarly 그 다음에 뭐 또 나오고,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까지가 나오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살펴보시고, 많은 경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살펴보시면 되죠. 우리는 between A and B, 현재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사이에 draw clear lines, 분명한 선을 긋다가 무슨 뜻입니까? 엄격하게 구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둘 다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둘 다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A, B, C, D로 나누었을 때 D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현재와 미래 사이에 엄격한 구별을 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A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거리나 공간거리 다 필요 없고, 뭐가 중요하다고? 사람이 중요하다. 뭐 대충 이 정도의 내용이겠죠. 그러면 B, C는 뭡니까? 1, 2 이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뭘 못해도 우리는 뭘 할 거다. 그러면 여기는 나열되는 것들이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앞에서는 뭡니까? 노인 이야기가 나왔고, 방사성 폐기물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지구 온난화 이야기가 나오고, 학교 박물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충 요 정도의 순서를 가지고 글을 나열해보면 순서 문제 따위는 아주 가볍게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A, B, C, D로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핵심 키워드 뭐 있었는지만 찾아서 정리를 해보시면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는 그저 죽고 들어갈 수 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도표 직접 해보세요. 도표 꼭 해보세요. 예, 해보셔야지 됩니다. 꼭 하세요. 넘어갑니다. 이거는요, 꼭 하세요. 29번.
어렵지 않습니다. 29번. 안 어려운데 쓸데없이 어렵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문화를 넘어가는 과정은, 문화를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문화를 왜 넘어갑니까?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간다고, 이주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동네에 살다가 저 동네로 이주하게 되면 문화적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로 그 기반에 도전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문화적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이라는 말은 적어도 안 적어도 그만.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래서 조선의 노비로 살던 놈이 미국의 군인이 되면 나는 아메리칸입니까? 아니면 코리안입니까? 어느 놈이냐고. 잘 모르잖아.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남의 동네로 이사 가서 내 정체성이 흔들려 보면 이게 끝이다? 아니지.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글을 말라고 쓰냐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그것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죠.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것은 뭔가를 새로 알게 되는 것은 뭘 새로 아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로 합니다. 성장하는 것은 뭘 성장하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성장한다 이겁니다. 아 맞다, 내 조선인이었지. 그래서 조선놈과 미국놈이 우에 다른지를 팍팍 깨닫게 되고 나는 어딜 봐도 조선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장합니다. 새로 뭘 배웁니다. 라는 것은 새로 뭘 배우는데 우리의 고향에서 뿌리째 뽑히는 것은 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리 동네를 등지고 딴 동네로 튀었잖아. 이사 갔잖아. 우리의 새로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뿐만 아닌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버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고향 문화에 대한 이해도 가져다 준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이다 이 말입니다. 땅 동네 가보니까 아 이게 내가 원래 살던 동네랑 좀 다르군. 나는 간장 고추장 먹던데 익숙한데 이 새끼들은 도마도 케찹을 처먹네. 많이 다르군. 나는 고추장이 더 좋은데 아 그러면 고추장이 뭐가 좋지? 아 이게 좋네. 그게 뭐라고? 자신과 고향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준다. 그래서 비록 문화를 넘어가는 것에서 이사 가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 흔히 충격적, 성공담은 어디에나 있다. 넘어가면서 겪는 고통, 상반되는 감정에도 불구할 거는 버리고 또는 혹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새로운 배움과 성장이라는 말이나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는 기를 수 없었던 명확성과 통찰력으로 뭔가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나 뭐가 다르노? 요 두 개는 완전히 같은 말이다. 요 말하고 요 말하고는 완전히 같은 말이 된다. 했던 말 한 번 더 나온다. 뭐가 중요하게? 둘 중에 한 개는 빈칸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좀 더 내려서 보시면 새롭고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생존 그 이상이며 삶을 바꾸는 여정이다. 그러면 삶을 바꾸는 여정은 그러면 다른 말이겠나? 아니다. 똑같다 이것도.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존재의 경계 너머로 뻗어가는 되어가는 곳의 과정이다. 이 말이나 뭐가 다르겠노? 다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누리끼리하게 색칠되어 있는 놈들은 다 똑같은 말이다. 몇 군데에 색칠을 해놨는데 그 몇 군데 중에 한 개를 빈칸을 뚫어 놓든지 밑줄 치고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를 물으면 다 똑같은 소리를 해야지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 과정은 우리 이전의 개성과 우리가 태어난 문화를 버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뭔 소리냐고? 니는 미국인이 되었으니까 조선의 문화는 다 버려라. 이런 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서울 가서 경상도 사투를 쓴다고 아이고 이 미천한 것들 이런 소리 듣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가서 서울에 갔다고 이상하게 아줌마 이거 얼마라 예? 이런 개소리 하지 마라. 그냥 하던 대로 편하게 하시면 된다. 이해돼? 뜬금없는 이상한 뭐 국적 불명의 말투를 쓰지 마시고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문화에 불변하는 것들을 마치 처음인 것처럼 발견할 것. 이게 뭐라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발견하라 이 말이지. 딴 동네 가보면 아 나 살던 고향은 원래 이랬구나. 그거를 더 잘 알 수 있으니 새롭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셔라 라는 말입니다. 몇 군데가 색칠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거는 요거는 두 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 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번 30번까지 하고 오늘 진도는 마무리 할게요. 나머지 내일 합시다. 다 하다가는 머리 터지겠습니다. The Process of Crossing Cultures Challenges라고 되어 있네요. 주어는 뭔데요? 가지 말고 동사부터 찾아달라니까 항상 동사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주어 찾으라고 중간에 있는 애를 묶으라고. 그래서 문화를 건너는 과정이라고 돼 있잖아. 문화를 왜 건너갑니까? 남의 동네로 이사 가는 거를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이사 가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구 살다가 서울까지 가는 거는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거 맞잖아요. 바다까지는 안 건너도. 그래서 이 정도 가면은 동네가 확 달라졌잖아. 그러면 The very basis of who we are as cultural beings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우리가 독해 기본으로서 사회라는 말이나 문화라는 말이나 집단이라는 말이나 교육이라는 말이나 남과 함께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소리다라고 설명을 했잖아. 한 개로 이해 안 되면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보라고. 사회나 문화나 집단이나 교육이나 남과 함께나. 그러면 문화를 건너가는 거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랑 사는 게 아니고 딴 동네 사람이랑 살아. 그러면 배워온 게 달라. 그러면 문화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라는 의미야. 맞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회를 초장 찍어 먹어, 간장 찍어 먹어? 집집마다 다르겠죠? 어떤 동네 가면 회를 왜 뭘 찍어 먹습니까? 그냥 먹어야지. 와사비 알갱이 2개만 올려서 그냥 먹어야지. 이런 동네가 있고, 아니 어떻게 무식하게 회를 초장 찍어 먹을 수 있어요? 된장 찍어 먹어야지. 동네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을 챌린지합니다. 챌린지. 이의를 제기하다. 남의 동네로 갔으니까 내가 알던 거 싹 다 바꿔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것은 무엇을 제공한다? New Learning and Growth라고 돼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내가 내면 이걸 내겠지만 아마 나처럼 내는 선생님은 없지 싶다. 그래서 내가 색칠은 지금 하고 있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눈에는 New Learning and Growth가 아마 눈에 안 보일 것 같다. 절대 이 부분을 시험에 낼 것 같지는 않다. 왜? 너무 없어 비거든. 그래서 이게 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낸다면 내겠지만 남들은 안 낼 것 같은 부분이다. 자, 그래서 being uprooted라고 돼 있다. 루트가 뜻이 뭔데? 루트, 뿌리. 뿌리가 밖에 티 나오면 우회됩니까?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being rooted up from our home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
뿌리째 뽑혀 나가는 것은 이라고 의미하죠. 우리의 홈으로부터 루트가 업되어 버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고향에서 뿌리채 뽑히는 것은, 왜 남의 동네로 이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만큼이 빙부터 홈까지가 뭐 하는 거라고? 요 말은 똑같은 말이 뭐예요? 찾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위에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문화를 건너가는 거나 우리의 고향에서 뿌리채 뽑히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라고. 남의 동네 이사 가기라는 뜻이라고. 남의 동네로 이사 가는 것은 bring us understanding, 우리한테 이해를 가져다 준다. not only but also, 나 다른 동네 사람들, 다른 동네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내가 원래 살던 우리 동네 사람, 우리 동네 문화에 대한 이해도 가져다 준다라는 뜻이라고. 해석이 잘 되나? 첫째 줄과 두 번째 줄 간의 관계를 맨날 생각하라 했잖여. 그러면 크로싱 컬처스나 being uprooted from our home이나 뭐가 다르겠냐고. 똑같은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동네에서 탄핵당해가지고 우리가 쫓겨나는 거냐고. 그거 아니잖아. 내가 이사 가는 거라고. 그기나 우리 고향 마을로부터 뿌리채 뽑혀나가는 것은이나 같은 말이라고. 두 개는 같은 말이야. 잘 됩니까? 자, 그러면 결국 1번, 2번 문장은 했던 말 한 번 더 하기의 전형입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한번 살짝 끊어주시고, although the difficulties can arise, 일지라도는 필요 없는 말이니까 때려치우고, 성공 이야기는 아무데나 막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동네 가서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남의 동네 가보면 자기 동네를 더 잘 이해한다. 디스파이트부터 뭐뭐에도 불구하고는 불구할 걸 말라고 봅니까? 안 봐도 된다 했잖아. 때려치우고. 그래서 성공 이야기는 아무데나 다 있다라는 말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무슨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까? 특권받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동네, 원래 내 살던 동네 경상북도 어느 이름 모를 시골 산골 마을에만 평생 살았으면 우물안 깨구리처럼 거기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았을 건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가보니까, 딴 동네 가보니까 어떻게? 우리 동네는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저게 좋고 이게 나쁘고, 또 나무 동네는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저게 좋고 저게 나쁘고. 내가 맨날 시골에 저 한 마을에 세 집만 사는 그런 집에서 평생 살았으면 얼마나 서울이 좋아 보이겠어. 나도 지하철 한번 타보고 싶어요. 맨날 이지랄 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서울 생활 좀 해봤어. 맨날 사기당하고 질질거리고 짰어. 그러면 아, 시골 산골이 그리워요. 이런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당연한 거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음을 느낀다고? 무슨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 이야기는 많다. 다 때려치우고, 암비발렌스 이런 단어는 어려운 단어니까 좀 왜 안 알아? 앰비벌런스 양면성이라. 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특권을 가진 것을 발견한다. 맨날 산골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다고? 그냥 산골이 전부 다일 거고 서울 좋아요, 우리 동네 나빠요 라고 생각할 건데, 우리 시골 산골이 좋아요를 발견할 특권을 갖는다. 어떻게? 은유, 새롭게 분명하게,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가지고 발견할 특권이라고 되어 있다. 산골은 이게 좋고 산골은 저게 나쁘고, 교통은 불편하지만 인심은 좋아요. 뭐 오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낼 수가 있잖아. 그건 밖에 안 나가본 놈은 모른다라는 거지. 결국 요점 정리, 다시 위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첫째 줄에서 문화를 건너가는 과정은 산골 친구가 서울 가서 살아보면
산골에 살던 모습으로 살 수는 없어. 그럼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나쁜 것처럼 비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 러닝 그로우스 할 기회를 얻는다고. 뭐에 대해서? 새로운 것만 배워서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실제로 배우는 거는 뭐를 배우는 거라고? not only는 필요 없고 실제로 배우는 건 뭐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홈 컬처를 새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거라고. 그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define ourselves and others,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아닌 사람들을 새롭게 명확히 규정할 특권을 가지게 되어서, 왜? 딴 데 나가서 살아보니까 라는 말인 거야. 자, 그래서 adapting to a new and unfamiliar culture, 새로운 문화, 익숙치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그냥 생존하는 것 이상이다. 생존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생존하면 뭐가 생기겠어? 일단 살아남는 거 말고 또 다른 가치. 아, 우리 동네는 뭐가 좋았고 지금은 이게 좋고, 좋고 나쁘고에 대한 기준이 생긴다. 자, 그것은 라이프 체인징 저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다가 뭘 의미합니까? 다음 문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다.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것도 못 알아먹는 소리다. 뭘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personal reinvention, transformation, growth, reaching out, beyond 뭐뭐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경계를 넘어서 맨날 산골에만 갇혀 살다가 산골 소년을 넘어서 성장하고 재발견하고 변형하고, 즉 되어가는 과정이다.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여정이나 되어가는이라는 말은 결국 성장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이나, 첫째 줄에 우리가 봤었던 뉴 러닝과 그로스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 된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은 our former personality, 우리의 예전에 가졌던 정체성, the cultures into which we were born, be born into, 어디로 태어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그 문화를 갖다 버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compel or to, 그것은 우리한테 강요한다. as부터 time까지는 해석하지 말아요. 발견할 것을 강요한다.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것을.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 그런 문화적 불변의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가진 예전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정체성을 새로이 발견할 것을 요구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꼼꼼히 읽어보셔야지 됩니다. 시험 문제로는 크게 낼 만한 게 별로 없지만 스토리를 알아주셔야지 될 것 같다. 다음,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30번. 어린 아이들은 작은 장소에 뭔가 숨바꼭질을 하면 오로지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한다. 하지만 더 큰 공간에서는 기하학적 정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기하학적 특징도 집어넣는다. 그러면 사이즈가 커지면 어린 아이들은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정보가
가중된 방식으로 결합된다. 뭔가 정보를 판단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비기하학적인 것이 더 큰 가중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떨 때는 기하학적 정보가 또 어떨 때는 비기하학적 정보가 가중된 방식으로 결합할 수 1대1로 결합하지 않는다고. 1대1.5나 1대3으로 결합한다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기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하학은 뭐 할 때 쓰는 거고? 기하학은 평면도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각도, 공간, 평면도형, 공간도형, 땅평수 잴 때 쌤이 맨날 말하지 않았어? 유클리드, 피타고라스 이런 새끼들 전부 다 이 부동산 업자들이라고. 땅평수 잴 때 쓰던 것들이라고. 농담이 아니고 진짠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기하학적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지니까 찝찝해요, 내지는 밝아요, 어두워요, 뭐 이런 것들은 기하학적 정보가 아니잖아. 좌표 평면에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 값은 밝고 어둡고 차갑고 뜨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작은 곳에서는 오른쪽에 몇 뼘 뒤지면 거기에 뭐가 나와, 의자 밑에 몇 센치에 돈 500원을 짱 박아놨어. 이런 거는 우리가 무슨 정보? 기하학적 정보. 그지? 그런데 더 넓은 데서는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어두워 비는 데로 일단 가서 그 밑에서 좌로 몇 발자국, 우로 몇 발자국, 아래로 몇 센치 거기를 파면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게 더 크냐고, 비기하학적 정보가 더 큰 정보 찾기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이라고? 비기하학적 정보가 가중된 방식으로 결합된다라는 소리다. 자, 그래서 기하학은 비기하학적 정보가 그런 것보다도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좌로 몇 발자국, 우로 몇 발자국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잖아. 그냥 그래. 그런데 이 방에서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섞여 있는 곳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어느 놈이 도배를 새로 해보면 뭐 해야 되나? 빨갛고 파랗고는 한 개도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좌표 평면의 값은 방을 새로이 구성하지 않는 이상에는 안정적이야. 그래서 비기하학 어쩌고저쩌고라고 했습니다. 기하학이라는 애는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야가 더 좋은 애라고. 자, 비기하학적 랜드마크, 이거는 비기하학적 특징의 생태학적 타당성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얼마나 가중할 것이냐는 걔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 큰 특징은 더 어쩌고 저쩌고 더 일관적 점점 어쩌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다양한 이동하는 동물은 추정 시에 멀리 있는 랜드마크보다 가까이에 있는 것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것은 베버의 법칙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문이죠. 이거는 설명문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보 찾기 할 때 기하학적 정보, 비기하학적 정보가 가중된 방식으로 결합되는데, 비기하학적 정보가 가중되는 방식은 뭐에 따라서 다르다? 생태학적 타당성에 따라서 다르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는, 그래서 내가 가만 서 있는 놈이냐 아니면 내가 움직이는 놈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소리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는 그냥 무시하시고 뒤에 있는 내용은 무시하시고 여기 있는 정보만 살펴보시면 충분하다. 자, 그래서 얘들도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A, B, C, D로 나누었을 때 어디쯤에서 그러면 여기 게다가 자리는 좀 지우자. 이거 너무 낙서를 너무 많이 해놨다. 자, 그래서 여기쯤 한 개 끊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쯤 한 개 끊어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이야기 나오니까 B로 여기쯤 끊어 보시면 그래서 여기쯤 끊어 보시고 그래서 지오메트리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쯤 끊어 보시고 그 다음에 게다가 하니까 furthermore까지 끊어 보시면 자, 각각의 ABCD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키워드를 뭘 집어넣을 것인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내까지 다 적어 오시기를 바란다. 직접 적어 보셔야지 이 시험 문제 풀 때 팍팍 생각이 날 거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While it has been found that 가주어, 진주어 구조는 여러분들이 모를 것 없을 것 같고요. 어린 아이들이 rely on, rest on, depend on 똑같은 말이죠. exclusively는 몰라도 되는 단어가 아니죠.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라는 뜻이죠. 그러면 독점적으로 뭐에 의지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만 의지한다 라는 뜻이죠. 지오메트릭 인포메이션에만 의지한다. 뭐 하기 위해서? 스몰 엔클러저 속에 숨어있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정하는데 좁은 공간에서는 어떤 물체를 찾는데 좌로 몇 뼘, 우로 몇 뼘, 몇 센치 몇 센치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만 찾습니다. 그런데 exclusive use of geometry는 does not occur in larger space. 더 큰 공간에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좌표 평면에 그걸로만 찾아갖고는 못 찾는다라는 소리다. 자, 그래서 비록 작은 방에서는 뭘 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들은 라지얼 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둘 다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A와 B는 어떤 관계라고? 했던 말 한 번 더 하기 관계라고. 맞아요? 자, 다음에 이 파인딩은 의미한다, 말한다, 제한한다 하지 마시고 제한한다면 슈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슈드 동사 원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말한다. 기하학적 정보, 비기하학적 정보 둘 다는 어떤 방식으로 웨이트 되어진 방식으로 가중된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다. 1대1의 결합이 아니고 논지오메트릭 인포메이션이 더 중요하게 결합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다. 여러분들이 대구시 전체 좌표를 딱 보고 X, Y 축의 정보를 이렇게 막 읊어주고 여기로 찾아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일단 김광석 거리로 가. 거기서 제일 큰 그림을 찾아. 거기서 좌로 몇 뼘, 우로 몇 뼘 가면은 내가 숨겨놓은 보물이 있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좌표는 때리치고 김광석 거리 가는 순간 거기 바로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다. 뭐 이상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더 가중된 방식으로 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한데 라고 하니까 지오메트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야는 안 바뀌거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김광석 거리 재개발하면 왜 됩니까? 어딜 찾아가란 말입니까?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좀 더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좌표 평면의 숫자 값은 안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논지오메트릭 인포메이션이 is 그러한 것보다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점점점 나오니까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애들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애들 아니니까 그냥 한번씩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